70대 노인을 무차별적으로 때린 20대 남성이 아동학대 구속됐습니다.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술에 신청했습니다. 취한 여성 승객을 데려가 성폭행한 택시기사들이 충격적인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성추행과 폭행 의혹이 한 제기됐습니다. 20대 남성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서 여성을 경찰은 크게 이번 사건을 다쳤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스토킹 범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로 오시죠. 예. 이렇게 소개드린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끝없는 사건과의 사투, 걱정의 저승사자, 수원지검 형사삼부 서아람 검사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재헌절 특집에 판사님, 뭐 변호사님 다 만나뵀는데 검사님만 만나뵌 적이 없어요. 예. 아니, 자기소개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수원지검 형사3부에서 일하고 있는 9년차 검사 서아람입니다. 이제 언뜻 지금 이제 방송이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굉장히 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시는데 막상 검사님으로 사건을 가지고 만나면은 지금하고는 180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안 해요? 네, 보통 검사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네. 독사같이 무섭게 사람을 몰아붙이는 그런 맞아요. 이미지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네네. 왜 그랬어? 왜 그러고 살았어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건데. 넌 전자를 택했어. 둘 다 해치워버렸지. 아니야. 부자가 지적성! 대부분의 검사님들은 이렇게 네. 저처럼 네. 웃는 낯이시고 예, 어디서나 뵐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사실 수원지검 형사 3부인데 비밀의 숲에서도 이 황시목 검사가 형사 3부 아닙니까? 서부지검 형사3부 황시목 검사입니다. 이게 뭔가 좀 그 형사 3부가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형사부가 보통 전담에 따라서 이제 부가 나눠지는데요. 네. 형사3부는 송치강력이라고 해서 좀 무거운 강력 사건들을 경찰이 송치한 것을 검찰이 수사하는 그런 전담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럼 이제 검사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네, 제가 하는 일은 송치강력 중에서도 이제 교통, 사행행위 그리고 가정폭력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사행행위는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도박 관련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사건을 처리를 몇 건을 하시는 겁니까 하루에? 그게 건수로 따질 수가 없는 게요. 음. 예를 들어서 10건이지만 요만한 기록이 10건일 수도 있고요. 예. 한 건이지만 이만한 기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이제 보통 3시에서 5시 사이에 오후에 배당이 되는데 이 수레가 이렇게 덜덜덜덜 오는 소리가 들리면은 검사들이 이렇게 귀가 쫑긋해져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로 오는 걸지 이렇게 긴장을 확 하게 되는데 이거 오늘 배당된 건인데요? 한 건이서 한 건이 이렇게 많은가? 네. 나머지는 별지. 이렇게 두꺼운 거 안 줘도 되는데. 어떻게요? 이거 예를 들면 이제 뭐 빨리 책 읽는 사람들 사선으로 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속독을 하시는 건가요? 아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수많은 기록이 있어도 검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익숙해지고 나면은 보는 속도는 빨라집니다. 저희가 항상 유혹에 빠져요. 그 서류 하나로 넘기고 싶은 유혹. 제가 초임 때 사건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 의욕이 넘쳐서 밤샘을 하다가 완전 비몽사몽인 상태로 계속 일 처리를 하고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저희 부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너 당장 집에 가라. 가서 자고 와라. 너는 검사 자격이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앉아서 매뉴얼대로 처리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이게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고 네가 평생 처음 만나는 검사야. 그런데 너처럼 비몽사몽 앉아있는 사람은 검사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너 자르기 전에 빨리 집에 가. 이러셔서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집에 와서 푹 자고 맑은 정신으로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희가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현장을 뛰어다니는 일은 별로 없고요. 예. 일반 사무직에 사실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 그래요? 예, 9시에 출근해서 그 전날 배당받은 사건들을 검토하고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할 일이 있으면 조사를 하고요. 예. 중간중간에 경찰이 영장 신청하는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청구를 하거나 기각 여부를 결정을 하고
변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검시를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무슨 랩인 줄 알았어요. 어쩌면 네. 와, 그러면 주말에는 좀 쉬십니까? 주말에도 이제 당직 근무가 있으면 나와서 예.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당직을 하고 집에서 이제 유선 대기를 하다가 혹시 전화가 오면은 새벽에도 달려나가고요. 그 제가 가끔 가다가 보면 예전에 네. 너튜브에 10년 전에 어디 방송에서 나왔던 검사님이 하루가 이렇게 매일 거의 소파에서 주무시더라고요. 이만큼이 그 사건 그 기록부가. 구속영장 만료 시간은 앞으로 사흘. 피의자 33명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수사팀도 또 다른 감방 생활을 한다. 벌써 일주일째다. 그게 이제 인지수사라고 해서 강력이나 특수나 공안 계통의 좀 큰 사건을 전담하시는 분들이 뭐 몇 주, 몇 달 집에 못 들어가시고 척에서 주무시면서 일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아니면 이제 뭐 집무실에서 라꾸라꾸를 펴놓고 잠을 자고 청에 샤워도 할 수 있어서 네, 샤워도 하면서 네, 라꾸라꾸는 초임 검사의 필수 아이템. 그게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초임 때 라꾸라꾸가 없어서 영상 녹화실에 신문지를 펴놓고 자다가 다음날 아침에 계장님 출근하시다가 저를 바로 찰 뻔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라꾸라꾸를 장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만하고 말고는 본인 선택인데 네네. 안 그러면 나처럼 신문지 깔고 자야 된다. 네, 그러다 그런 얘기신 거죠? 수도 있습니다. 예. 와 근데 검사님 네. 저는 이제 경험은 없지만 이거 참. 진짜 피곤하실 것 같은 게 피의자랑 이제 신문을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가 어제는 아니라고 그러고 지금은 맞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진짜 이 심리적으로도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사람의 말이 일관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네, 수사하면서 했던 말과 재판 과정에서 했던 말이 또 다르고 그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인권 침해되지 않게 다 각색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그 동생이 형을 병무청에 제보한 거예요. 네. 우리 형이 군대를 일부러 기피한다. 군대 기피하려고 30kg를 감량을 했다. 네. 매일매일 사우나를 다니고 헌혈을 하고 그래서 결국 병역 기피 판정을 받았는데 얘를 군대에 보내달라 이렇게 제보를 한 거예요. 동생이요? 네, 동생이요. 그래서 형하고 동생을 불러다 조사를 하는데 말이 그 사이에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형한테 억한 심정이 있어서 거짓 제보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형은 아파요. 많이 아파서 살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검사는 그냥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거짓 제보면은 여기에 대한 처벌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해주고 다시 진실을 얘기해라. 만약에 이게 거짓 제보를 한 거면 네가 처벌을 당신이 받는다. 처벌을 받는다. 네, 그렇게 말을 했더니 흠칫 놀라더라고요. 본인도 몰랐던 거죠, 그 부분을. 그러더니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제보한 게 맞아요. 또 말을 바꾸고 다음 날 오더니 또 아니에요. 제가 그때 거짓말한 거 맞아요. 와 이거 뭐 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는 그냥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거짓말이라고 하든 진실이라고 하든 알아서 판단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처분 결과를 다 말씀드리고 할 수는 없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신체 네, 검사 다시. 우선은. 네네. 예. 아니 피의자를 조사를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일도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네네. 어떤 무전취식 많이 하시던 할아버님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무전취식이라는 식당에 들어가서 돈 없는 상태로 밥 먹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부터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음식을 주문하는 순간 사기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몇십 번 누적이 되면은 실형을 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케이스셨는데 할아버님은 계속 돈을 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님 그때 경찰분이 확인하시니까 지갑에 돈 아무것도 없고 카드도 없으셨대요. 그러면 돈 내실 의사 없으신 거 아닌가요? 돈을 낼 의사가 있었대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돈을 어디서든 구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너무 화가 나셨는지 바지를 벗으시고 그 자리에서 대변을 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대변을 봐요? 네네. 근데 사실 대변도 뭐 이게 배가 아파야지 보는 거지. 그렇게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해요. 대변을 왜 봅니까? 항의하는 의미에서.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죠. 불만을 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항의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세요.
제가 한 번은 구속 피의자를 조사하는데 상습 절도범이에요. 네. 딱 이제 조사 마치고 가려는데 교도관님이 잠깐 이러시는 거예요. 오더니 피의자를 이렇게 툭툭툭 터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서 제 펜이 떨어지고 제 거 도장이 떨어지고 제 거 지갑이 떨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아, 그 와중에 또 절도를 했어요? 조사하는 와중에 그거를 다 훔친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씨 웃으면서 딱 이러시더라고요. 이 손재주를 나중에 나가시면 꼭 좋은데 활용하시면 좋겠다. 네. 아니 진짜 별 참 희한한 분들. 별의별 사람들이 아, 참 네. 많네. 그분은 딱히 절도의 범위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이만큼 한다고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네. 이렇게 오신 분들이 모성애를 자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애가 아닌 애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애기를 빌려와가지고 이렇게 애기띠를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 애기가 아니고. 예. 힘들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경우는 꽤 많아요.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일부러 자기 앞에다가 조카나 뭐 앉혀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구형 전이라든가 아빠 이렇게 부르게 해요. 울게 하거나. 그러면 이게 또 나름의 작전인 거죠. 거기서는. 진짜. 네. 아 근데 이제 검사님도 웬만한 거에 이렇게 흔들리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다양한 일들을 보고 겪다 보니까. 네, 그냥 유머로 승화시키는 아 그래요? 네, 그런 경지에 이제 이르기 시작한 거 저희 선배님들을 보면 그랬었는데 네. 저도 이제 조금씩 그 수준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초임 검사 시절은 좀 어떻게 좀 보내셨는지. 그 초임검사 시절은 그냥 회사 신입생과 되게 비슷해요. 그래요? 네, 뭘 잘 모르고 네. 아무런 대비 없이 전장에 휙 던져지게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배들에게 의지를 하게 되고 부장님에게 의지하게 되고 이런 경우 이런데 지금은 없어진 제도가 밥총무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각 부의 막내가 점심시간이 되면은 그날의 메뉴를 선정하고 예, 식당에 전화해서 예약을 하고 오늘 저 건너편에는 한정식집 예약했습니다. 선배들과 부장님들을 딱 에스코트해서 식당으로 인솔을 해간 다음에 밥 먹는 과정을 이제 컨트롤을 하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도 따르고 막 젓갈 세팅도 하고 막 중간에 찌개가 부족하면 국물 이모 국물 더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슥싹슥싹 아 진짜 네.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검사님이 좀 이렇게 밥총무 할 때는 좀 이렇게 네. 약간 선배님들로부터 이 정말 밥총무 잘한다 이런 소리 좀 들으셨나요? 어땠나요? 저는 약간 의욕이 앞선 케이스. 처음 밥총무를 맡게 되면 전임 밥총무한테서 인수인계를 받아요. 그 엽기적인 그냥 보셨죠? 네. 견우가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네. 그랑 똑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부장님은요 물에 빠진 고기는 싫어하세요. 이탈리아는 느끼해서 안 드시고 야, 아유, 쉽지 않다. 또 너무 가까운 곳은 질리고. 뭐 어떡하라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식당을 물색해서 예약을 쫙 해서 이러면 선배님들이 새로운 곳이면 좋아하시겠지 하고 데리고 왔는데 어느 날 선배 하나 저를 부르더니 제발 그만 좀 해라. 맛집 탐방 아니야 지금. 난 못 산다. 쉽지 않아. 나 이렇게 못 산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뭐 그렇죠. 익숙함을 좀 이렇게 좋게 하다가 약간 질릴 때쯤 그럼 요 새로운 거 하나 네, 쑥 하나 던져놓고 다시 또 새로운 걸 하다가 또 약간 그렇다 싶으면 익숙한 거 이거 진짜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저희는 요새는 그냥 번갈아 가면서 밥총무를 하거나 아니면 그날 먹고 싶은 사람들끼리 복도에 모여서 야 뭐 먹으러 가자 하면 그냥 가고 같이 가시는 이렇게 걸로.